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뭐 전문가의 뭐 꿀팁 몇 가지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전세 사기가 거의 뭐 사회 이슈가 아니라 뭐 국가 그렇죠. 이슈가 되는 바람에 미래 이슈죠. 지금 이제 말도 많고 또 공인중개사들이 또 이 도덕적 해이라는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뭐 도매급으로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가 발생한 것들 보면은 그 빌라하고 오피스텔이 거의 주종입니다. 다른 그 부동산 그 종류들은 없어요. 아파트가 뭐 그 저렇게 막 수천 채가 막 저거 했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전부 다 빌라하고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왜 도대체 빌라하고 오피스텔에 저게 사기를 많이 당했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시세를 모른다.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2억을 내고 들어가는데 이게 3억짜리인지 2억짜리인지 모르고 들어간다. 알 수가 없다는 부동산 거죠. 사무실 말만 듣는다. 말만 듣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사기를 할 때 꼭 개입이 되는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개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올리는 사람이나 홍보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만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게 매물을 비싸게 얘기해 주려면 당연히 또 뒷거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공인중개사들이 또 현혹이 돼서 뭐 수천만 원씩 막 주고 그러니까 뭐 몇 사람만 오염이 돼도 피해가 엄청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된 게 가장 큰 원인은 모른다. 시세를 모른다. 정보가 폐쇄성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많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 난 있는데요. 어떤 거? 욕먹을지 모르지만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라. 뭐 전세로. 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월세로 살아라.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강남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난 또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축 빌라는 특히 조심해라. 신축 빌라. 특히 조심해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축 빌라가 특히나 또 더더욱더 그건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시세가 없죠. 그러면 그건 건축주라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말만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위험하죠. 근데 거기에 많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풀옵션 들어가 있고 에어컨, 뭐 식기세척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닥은 막 대리석 깔려 있죠. 그러니까 뭐 눈이 돌아가죠. 신혼부부들은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기꾼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해먹을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그게. 왜냐면 일반 뭐 구축 빌라들은 솔직히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오래되고 뭐 특히 연립들 이렇게 보면 뭐 사실 연립이죠. 연립이죠. 뭐 말이 좋아 빌라지 연립인데 들어가려고 하면 솔직히 안 좋잖아요. 시세 형성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 시세 형성. 그러니까 아파트는 깜깜이네 완전히. 깜깜이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사기치기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당한 거죠, 뭐 결국은. 그래서 뭐 이게 뭐 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보면 떠오르는 게 주로 이게 화곡동, 그죠? 인천, 뭐 이런데 혹시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강남 빌라도 전세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신축들이 많지가 않아요. 강남은 지금 거의 뭐 그 오래된 데밖에 없어요. 신축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이러니까 뉴스에 나온 게 화곡동 지역 빌라 주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일단은 기피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그쪽이 기피 지역이 좀 선의 피해자가 발생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뭐 주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나라에서도 이제 뭐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아파트는 똑같이 생겼지만 아파트는 수많은 또 거기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빌라는 똑같이 생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다 틀리잖아요. 단지가 규모가 틀리고 규모 틀리고 뭐 위치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똑같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답답합니다만 뭐
주의에 주의를 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말로 뭐 좋은 주인 만나야 되고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야 된다는 것밖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도 참 거기에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나라에서는 이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걸 만들겠다. KB 시세, 뭐 부동산원 시세 뭐 이런 이때쯤 것처럼. 되면은 공인중개사 업계도 뭔가 자정 활동이나 뭐 좀 해야 되는 네, 자정 활동을 지금 뭐 얼마 전에 협회에서 모여서 했어요. 네. 모여서 했는데 네. 뭐 그 자정 활동 하면 뭐 합니까? 네. 그 수많은 협회 회원 중에 몇 명이 안 좋은 생각 가지고 몇 명만 그러면 뭐 작당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 해버리면은 대부분의 뭐 공인중개사들은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99%는 뭐 예. 다 뭐 잘하고 있는데 그 1%가 1%가 뭐 1%가 그렇다. 지금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매급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자정하시고 아파트는 전세계 갈 때 주의사항이 아파트는 이제 전세 사기가 그게 많지가 않는데요. 네. 유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는 뭐 유형이 딱 한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을 하면은 일단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그럼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깨끗해요. 아, 그럼 뭐 아무 이상이 없구나.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금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잔금을 이제 치르는 날, 이제 잔금도 딱 치르는 날 또 그때 또 등기부등본을 또 떼봅니다. 뭐 아무 이상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네, 오케이 하고 잔금을 이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잔금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은행에 바로 가서 다 준비를 해놓죠, 미리. 그렇죠. 서류 미리 준비해놓죠. 대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전화로만 발생하는 걸 그러고 나면 딱 발생시켜달라고 딱 전화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법무사가 딱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사가 딱 해가지고 등기까지 딱 완료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제 그렇죠. 그 잔금 치르는 날. 그럼 내 전입신고는 효과가 그 다음날. 그렇죠. 계약력이라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0시부터 효과가 있는 거고 근저당은 그 당일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가보면 내 전입신고보다 앞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 하는 날을 소급해서 적용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은 전입신고가 잔금이 입금된 날밖에 안 해줍니다. 그날밖에. 그 전에 안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근데 오늘 입금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 가서 신고해. 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전입한 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은 그 다음 날부터 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바꾸면 되죠. 법을 바꾸면 되죠. 네. 예. 법을 바꾸면. 근데 법을 이제 안 바꿔주죠 지금. 왜 안 바꿉니까? 모르죠 그거는 뭐. 나쁜 정치인들이 안 바꿔주고.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네. 그걸 바꾸면 돼. 아니 그 뻔히 알면서도 안 바꿔요. 이런 뻔히 알고 있으면도 안 바꾸고. 개새끼들이네. 예. 뭐 아니 의외로 간단하네 지금 보니까. 간단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도 그 다음 날 뭐 효과를 발휘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그날 만약에 등기가 근저당이 그날도 똑같이 동일 딱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그날로. 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세자 보호원칙이 그렇죠. 얘가 우선한다. 우선한다라고만 그 법 개정을 해주면 돼요. 아니 듣고 보니까 간단하네.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안 해준다니까. 야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우리 지식 수준의 액면상으로는 아주 간단한 거네. 그렇죠.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법이네. 네, 안 바꿨죠. 바꿔 이 새끼들아. 그거를 나보고 딴짓 하지 말고. 열받네 갑자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지금 보완책이라 내놓은 게 뭐냐면 그렇게 근저당을 못 잡게 대출을 못 받게 예를 들어 계약하는 날 대부분이 보면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갑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서 도장을 딱 찍으면 그 확정일자 받은 게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정보가 공개가 돼서 은행에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내주려고 할 때, 그것도 방법이네. 예, 대출을 내주려고 할 때, 여기가 지금 3억짜리 전세가 들어옵니다. 그럼 3억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대출합니다. 예, 그게 법으로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제가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제가 정리하자면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는 계약금 낸 날 봐서 확정일자를 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서 쓸 때 그 특별 뭐 문구 조항을 좀 삽입을 좀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제 혼자 한 건데 그 다음 날도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서 확인을 해봐라. 확인해봐라. 뭐 이 세 가지 절차. 청약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청약도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거의 오픈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신축 빌라는 무슨 청약을 갖다가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축주 마음이에요. 내가 3억 바꾸지 3억 받고 4억 바꾸지 4억 받고. 근데 그게
주변 시사하고 이제 뭐 조화를 이루려면 누가 그걸 분위기를 띄워야 되느냐? 공인중개사가 분위기를 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여기에 이거 원래 주변에 여기 2억 5천인데 여기가 뭐 신축인데도 2억 5천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또 뭐 이사 비용을 뭐 그렇지 뭘 주니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빌트인이니 뭐니 그러면 또 하나 팁을 드자면 너무 좋은 조건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까지 한다니까요. 원칙이 이거네 뭐냐면 원칙이 이거네. 부동산도 승질 들었고 틱틱거리고 고지식한 데 찾아가면 좋고 우리끼리 팁이지만 집주인도 까다로운 주인. 그건 도배 니네가 해. 뭐 이런 주인을 만든 게 오히려 맞아요. 믿음의 증거다. 오히려 뭐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고 하는 주인은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네 진짜 그게. 그렇네. 더 위험합니다. 원래 경품 많이 주는 거 뭐 사마에 뭐 딱이네. 뭐 전세자금 대출을 했는데 이자까지 내가 주겠다. 역으로 말하면 좋은 조건 가지 마시고 더러운 조건에 가시면 오히려 안심할 수 있다.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이 더 근데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관심을 너무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결국 나중에 당하는 사람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 당하는 거예요. 알만한 친구들이 당했다는 게 나는 더더욱더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우리 중개사들도 이제 자정 노력을 이제 많이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뭐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만. 근데 이제 간혹 하다가 뭐 우리 뭐 중개사들한테 뭐 업무상 편리하도록 뭐 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임대인들도 있어요. 주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깐깐하게 하는 사람이 깐깐하게 하는 걸로 이제 뭐 오늘 좀 마무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미스터리 유튜브 제목이 뭐라 그랬죠? 미스터리 홈즈입니다. 미스터리 홈즈 하여튼 뭐 자막으로 한번 넣어주십시오. 가진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는데 궁금한 건 보시면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서 좀 구독, 좋아요, 알람 좀 해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면에서는 정말 믿음직스럽다. 뭐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이제 마치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이제 뭐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먼 데까지 또 평택까지 오시느라고 아닙니다. 뭐 제가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건데 아무나 찾아가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분, 제가 보기에 되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쭈꾸미 집 10년, 그리고 이제 바로 부동산 좀 따고 바로 또 오픈해서 지금도 이제 뭐 대박을 한 번도 못 나고. 계속 근근히 현상 유지만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행복일 수 있다. 뭐 니나 내나 똑같지만 우리 뭐 열심히 사는 뭐 베이비부머 세대 뭐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뭐 끝내겠습니다. 자, 베이비부머 세대 화이팅! 녹음됐어야 되는데.